매일같이 한 노인에게 도시락을 가져다 주던 청년이 2년 후 인생을 바꿀 선물을 받게 된다. 초여름의 어느 늦은 오후, 전주의 눈부신 햇살이 붉은 벽돌길 위로 쏟아지며 전주천의 물결 위로 영롱하게 반사되고 있었다. 한옥마을은 오가는 사람들로 북적였고 웃음소리와 이야기 소리가 예스러운 찻소리와 뒤섞여 활기찼지만 작은 골목 한 구석은 모든 것이 더 고요하고 침묵에 잠겨 있었다. 높이 걸린 청사초롱이 바람에 살며시 흔들리며 수많은 변화를 목격한 도시의 옛 정취를 풍겼다. 엿장수의 가위 소리, 덜컹거리는 수레소리, 그리고 길가의 비빔밥 가게에서 풍겨나오는 고소한 냄새가 공간에 퍼져나가 생동감 넘치면서도 전주 특유의 분위기를 자아냈다. 그 평화로우면서도 활기찬 분위기는 한 번이라도 방문한 사람이라면 잊기 어려운 매력을 지니고 있었다. 그곳에 박순자 할머니가 낡은 벽돌담에 등을 기댄 채 앉아 있었다. 깡마른 체구였지만 꼿꼿한 자세에 하얗게 센 머리는 목덜미 뒤로 단정하게 묶여 있었다. 침울한 눈빛은 지나가는 사람들의 그림자를 하나하나 쫓고 있었다. 할머니의 옷은 낡고 해져 힘든 세월의 흔적을 보여주었지만 그 속에는 꿋꿋한 기품이 서려 있었다. 낡은 밀짚 모자는 다른 구걸하는 이들처럼 돈을 받기 위해 위를 향해 열려있지 않고 땅을 향해 엎어져 있었다. 할머니는 마치 미완성된 그림처럼 그곳에 조용히 앉아 있어 사람들의 발길을 멈추게 했다. 할머니 곁에는 낡은 천 가방이 단정하게 놓여 있었고 그 안에는 소중한 유물처럼 작은 물건 하나가 조심스럽게 쌓여 있었다. 할머니의 시선이 그 가방에 닿을 때마다 눈가에는 오직 자신만이 아는 과거를 품은 듯한 아련한 슬픔이 스쳤다. 때때로 할머니는 작은 배들이 천천히 떠다니는 전주천 쪽을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조용히 한숨을 내쉬었다. 오토바이 수리공인 젊은 민주는 막 손님에게 오토바이를 배달하고 나서 찌는 듯한 더위를 식히려 마실 것을 찾고 있었다. 그는 길가의 식혜 가게 옆에 오토바이를 세우고 식혜를 마시며 주위를 둘러보았다. 그는 이전까지 박할머니를 눈여겨본 적이 없었지만 오늘따라 그 늙은 모습이 문득 그의 마음을 흔들었다. 할머니는 고향에 대신 그의 어머니를 떠올리게 했다. 그의 어머니도 힘든 바치를 마치고 나면 길모퉁이 앉아 쉬곤 하셨다. 가슴속에 애틋한 감정이 스며들었다. 그때 근처 가게에서 큰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할머니, 다른 데 가서 앉아요. 손님 떨어지게 왜 여기서 그래요? 가게 주인이 눈살을 찌푸리며 박할머니를 쳐다보았고 손을 휘저으며 쫓아내려는 듯했다. 박할머니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이고 조용히 밀짚 모자를 집어들고 일어섰다. 느릿느릿한 발걸음으로 허리를 구부린 채 작은 골목길을 따라 소란스러운 곳에서 점점 멀어져 갔다. 민주는 무거운 마음으로 그 뒷모습을 무심코 바라보았다. 그는 할머니가 왜 저기에 앉아 있었는지, 왜 그런 모진 말을 들어야 했는지 궁금했다. 무언가 그를 재촉했다. 그가 무언가 해야 한다는 느낌이었다. 그는 내일 할머니에게 도시락을 가져다 주기로 결심했다. 하지만 할머니가 받아주실까? 그는 확신할 수 없었다. 먼 곳을 응시하는 눈빛과 조용한 태도를 지닌 그 노인에게는 그가 아직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가 담겨 있는 듯했다. 그날 저녁 박할머니가 가게 주인에게 쫓겨나는 것을 목격한 후 민주는 붐비는 길모퉁이에 홀로 있던 노인의 모습을 떨쳐버릴 수 없었다. 어머니와 여동생과의 저녁 식사는 평소보다 조용했다. 민준의 어머니 김 여사는 아들의 이상한 낌새를 눈치채고 물었다. 왜 그러니 아들? 하루 종일 일하느라 많이 힘들었니? 민주는 가볍게 고개를 저었다. 그의 눈은 허공에서 무언가를 찾고 있는 듯 했다. 아니에요, 엄마. 그냥 오늘 본 한 할머니 생각이 나서요. 길모퉁이에 앉아 계셨는데 너무 외로워 보이셨어요. 어머니는 더 이상 묻지 않고 민준이 생각에 잠기도록 내버려 두었다. 그날 밤 그는 박할머니가 받아줄지 확신할 수는 없었지만 내일 아침 국밥 한 그릇을 가져다 주기로 결심했다.
다음 날 아침, 전주는 찬란한 아침 햇살을 맞이했다. 첫 햇살이 오래된 한옥의 붉은 기와를 비추며 평화로운 아름다움을 자아냈다. 식당들이 문을 열기 시작했고 국밥과 빵, 그리고 커피 향이 시원한 아침 공기와 어우러졌다. 민주는 박할머니가 자주 앉아있던 길모퉁이 근처의 작은 식당으로 들어갔다. 그는 계란 프라이와 노릇한 전이 곁들여진 푸짐한 국밥 한 그릇을 주문했다. 고소한 냄새에 그 자신도 바로 먹고 싶었지만 그는 이 국밥이 누구를 위한 것인지 알고 있었다. 국밥 그릇을 손에 들고 민주는 길모퉁이로 서둘러 걸어갔다. 박할머니는 여전히 같은 자리에 벽돌담에 등을 기댄 채 바삐 움직이는 사람들을 바라보고 있었다. 민주는 깊은 숨을 들이쉬고 몸을 숙여 할머니 앞에 조용히 국밥 그릇을 놓았다. 할머니, 아침 식사하세요. 어제부터 여기 앉아 계신 것 같은데 아무것도 안 드신 것 같아서요. 박할머니는 고개를 들어 늙은 문에 놀라움과 당혹감이 스쳤다. 그녀는 고개를 저으며 거절했다. 목소리는 작고 부드러웠다. 고맙네, 젊은이. 하지만 받을 수 없네. 자네도 힘들 텐데 나 때문에 돈 쓰지 말게나. 민주는 미소를 지으며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다. 걱정 마세요, 할머니. 그냥 아침 식사 사드리는 건데요. 별거 아니에요. 박할머니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마침내 떨리는 손으로 국밥 그릇을 받았다. 그녀의 눈에 감동이 어렸다. 정말 고맙네, 젊은이. 몇 숟가락을 뜬 후 박할머니는 천천히 누군가 들을까 두려운 듯 속삭이는 목소리로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옛날에 그녀는 도자기를 만드는 일을 했다고 했다. 그때는 전주천가에 있는 작은 집에서 살았는데 1년 내내 파도 소리를 듣고 푸른 대나무 숲을 스치는 바람 소리를 들으며 살았다고 했다. 민주는 마음이 흔들리며 귀를 기울였다. 그는 박할머니가 한때 흙 묻은 손으로 정교한 도자기를 만들던 젊고 바쁜 여인이었을 모습을 상상하려 했었다. 하지만 할머니는 거기서 말을 멈추고 더 이상 말할 수 없는 기억 속에 잠긴 듯 먼 곳을 응시했다. 식사를 하는 동안 할머니는 자신의 과거에 대해 조금씩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옛날에는 가족도 있었고 강 근처의 집에서 살았지만 지금은 아무도 남지 않았다고 했다. 할머니는 말을 멈추고 슬픈 기억 속에 잠긴 듯 먼 곳을 응시했다. 민주는 그곳에 조용히 앉아 귀를 기울였다. 그는 할머니의 말 한마디와 눈빛에서 깊은 고독을 느낄 수 있었다. 그 순간 어머니의 모습이 다시 마음속에 떠올라 그의 마음을 더욱 아프게 했다. 할머니가 떨어진 그릇 뚜껑을 주우려고 몸을 숙였을 때 민주는 우연히 할머니의 손가락에 끼워진 낡은 금반지를 보았다. 반지는 작았지만 정교하게 조각되어 있었고 아주 오랫동안 할머니와 함께한 것처럼 보였다. 그는 가난한 할머니가 왜 금반지를 간직하고 있는지, 그것이 할머니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궁금했다. 하지만 민주는 묻지 않았다. 그는 서둘러 알아내려 해서는 안 되는 것들이 있다는 것을 이해했다. 민준이 떠나려 할 때 박할머니가 그를 불렀다. 젊은이, 이름이 뭔가? 보답할 것은 없지만 나를 도와준 사람을 기억하고 싶네. 민주는 돌아보며 부드럽게 웃었다. 민준입니다. 감사할 필요 없어요, 할머니. 맛있게 드세요. 박할머니는 민준의 모습이 사라질 때까지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따뜻함과 감동이 뒤섞여 있었다. 그녀는 낯선 사람이 이렇게 친절할 것이라고는 전혀 생각지 못했다. 처음으로 박할머니에게 도시락을 가져다 준 후 민주는 마음이 유난히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다. 도시락을 받았을 때 감동으로 가득 찼던 할머니의 깡마른 모습과 눈빛이 그의 마음속에 계속 맴돌았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그는 혼잣말을 했다. 매일 작은 식사 한 끼 정도는 내가 해드릴 수 있을 거야. 다음 날 아침 그는 자연스러운 계획의 일부인 양 익숙한 국밥집으로 향했다. 그는 노릇한 전과 계란 프라이가 곁들여진 향긋한 국밥 한 그릇을 골라 박할머니가 늘 앉아있던 길모퉁이로 서둘러 가져갔다. 하루하루가 지나면서 이 습관은 민준의 삶에서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이 되었다. 어떤 날은 작은 빵 하나 살 돈밖에 없었지만 박할머니는 여전히 온화한 미소로 그것을 받았다.
처음에는 박할머니가 민준에게서 음식을 받는 것을 어색해했지만 점차 마음을 열기 시작했다. 내가 예전에는 강가 근처에 살았었네 젊은이. 어느 날 박할머니가 회상에 잠긴 눈빛으로 말했다. 집에는 넓은 마당이 있었고 아침마다 나뭇가지에 맺힌 이슬을 볼 수 있었지. 참 아름다웠는데. 하지만 이제는... 할머니는 목소리가 낮아지며 말을 멈췄다. 민주는 더 묻지 않고 조용히 듣기만 했다. 그는 그 말들 뒤에 할머니가 나누고 싶지 않은 아픔이 있다는 것을 느꼈다. 어느 날 아침 할머니에게 드릴 음식을 산 후 민주는 주머니에 남은 돈이 많이 줄어든 것을 깨닫고 깜짝 놀랐다. 그는 빵가게 앞에서 잠시 멍하니 서서 걱정에 휩싸였다. 하지만 곧 길모퉁이에 조용히 앉아있는 박할머니의 모습이 마음속에 떠올랐다. 괜찮아. 그는 혼잣말을 했다. 이 식사가 할머니를 조금이라도 따뜻하게 해드릴 수 있다면. 그는 살 수 있는 가장 작은 빵을 들고 부드러운 미소와 함께 할머니에게 가져다 주었다. 박할머니는 그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동이 담겨 있었다. 젊은이, 고맙다는 말 외에는 할 말이 없네. 하지만 자네의 친절은 절대 잊지 않을 걸세. 하지만 모든 사람이 민준의 행동을 이해하는 것은 아니었다. 어느 날 그가 길모퉁이에 서 있을 때 수리점 근처에서 수공예품을 파는 미영이 비꼬는 투로 말했다. 민준아, 너희 집도 찢어지게 가난하면서 남 도울 정순이 있나 보네. 굶을 걱정은 안 돼? 민준은 돌아서서 차분하게 대답했다. 저보다 그분이 더 필요하시니까요. 미영은 비웃었다. 가난한 사람이 가난한 사람을 돕는다니 결국 누가 뭘 얻는데. 그 말은 민준의 마음을 흔들지 않았지만 주변의 반대를 알리는 첫 신호였다. 어느 날 점심 민준이 수리점으로 돌아오자 가게 주인인 남 사장이 엄한 목소리로 물었다. 요 며칠 자네가 계속 음식을 어디론가 가져가는 걸 봤네. 손님들이 우리 가게가 거지랑 엮였다고 생각하게 만들지 말게. 다시는 안 올지도 몰라. 민준은 설명하려 애썼다. 그분은 구걸하지 않으세요. 그냥 거기에 앉아 계실 뿐이에요. 너무 힘들어 보이셔서 제가 도울 수 있는 건 돕는 거예요. 남 사장은 고개를 저으며 목소리를 낮췄다. 자네는 명심해야 해. 일이 우선이야. 사적인 일 때문에 자네 밥벌이에 영향을 주게 하지 말게. 남 사장의 말은 민준을 고민하게 만들었다. 그날 저녁 그는 오랫동안 앉아 생각에 잠겼다. 온화하지만 현실적인 그의 어머니는 아들의 침울한 모습을 보고 물었다. 무슨 일 있니? 누가 널 힘들게 하니? 민준은 대답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엄마. 그냥 제가 돕고 싶은 사람이 있는데 주변 사람들이 그걸 좋아하지 않아서요. 어머니는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다. 가난하면 뭘 해도 힘든 법이지. 하지만 네가 옳다고 생각하면 그렇게 하렴. 단 너 자신을 너무 힘들게 하지는 말고. 다음 날 아침 만류에도 불구하고 민주는 여전히 따뜻한 죽 한 그릇을 박할머니에게 가져다 주었다. 식사하는 동안 민주는 평소처럼 옆에 앉아 이야기를 나눴다. 자네는 참 친절해. 박할머니가 작지만 감격에 찬 목소리로 말했다. 하지만 내가 자네를 방해하고 싶지는 않네. 자네는 가족도 있고 일도 있잖아. 이 일 때문에 자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게. 민주는 고개를 저으며 가볍게 웃었다. 걱정 마세요. 할머니를 돕는 게 제 기쁨인걸요. 그냥 밥 한 그릇일 뿐이에요. 별거 아니에요. 박할머니는 민준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감사가 어렸지만 약간의 걱정도 스쳤다. 그가 떠나려 할 때 할머니는 갑자기 민준을 멈추게 하는 한마디를 던졌다. 젊은이 고맙네. 하지만 이 일 때문에 자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게. 만약 어느 날 내가 여기 없더라도 너무 걱정하지 말게나. 민주는 돌아보며 할머니를 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깊은 사연이 담겨 있는 듯했다. 그는 더 묻지 않고 가볍게 고개를 끄덕인 후 궁금증으로 가득 찬 마음을 안고 걸어갔다. 박할머니의 의미심장한 말 이후 민주는 할머니가 한 말에 대해 계속 생각했다. 늙고 슬픈 눈빛의 할머니는 그가 더 많은 것을 해야 한다고 느끼게 했지만
남 사장의 경고와 미영의 조롱이 머릿속에서 맴돌았다. 다음 날 아침 민준이 가게에서 바쁘게 오토바이를 수리하고 있을 때 남 사장이 심각한 얼굴로 다가왔다. 손님들한테서 불평이 들어왔네. 자네가 길모퉁이에 그 할머니랑 자주 어울린다고 하더군. 그는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사람들은 그런 모습을 좋아하지 않아. 여기서 일하려면 좋은 이미지를 유지해야 해. 알겠나? 민주는 고개를 들어 대답하려다 멈칫했다. 그는 설명하려 애썼다. 저는 그냥 할머니를 조금 도와드리는 것뿐이에요. 손님들한테는 아무 영향도 없어요. 남 사장은 고개를 저으며 목소리를 낮췄다. 자네는 아직 젊으니 멀리 내다봐야 해. 사람들이 자네가 그런 사람들과 어울리는 걸 보게 하지 말게. 좋을 거 하나 없어. 민주는 억지 미소를 짓고 다시 일을 계속했지만 마음은 무거웠다. 그날 점심 그는 미영의 가게 앞을 지나갔다. 미영은 그를 보자마자 비웃으며 말했다. 저 민준이 좀 봐. 찢어지게 가난하면서 남 도울 궁리나 하고 있네. 돈 떨어지면 어떻게 하나 보자고. 민주는 똑똑히 들었지만 옅은 미소만 짓고 더 빨리 걸었다. 그 말들이 그를 흔들지는 않았지만 모든 것이 언제든 무너질 수 있는 좁은 절벽 위에 서 있는 듯한 느낌을 불러일으켰다. 저녁에 온 가족이 식사를 할 때 민준의 어머니는 아들에게 뭔가 다른 점이 있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그녀는 젓가락을 내려놓고 부드럽게 물었다. 무슨 일 있니? 누가 널 힘들게 해? 민준은 어머니의 시선을 피하며 작게 대답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엄마. 그냥 제가 돕고 싶은 사람이 있는데 주변 사람들이 그걸 좋아하지 않아서요. 어머니는 그를 바라보며 부드러우면서도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가난하면 뭘 해도 힘든 법이지. 남을 돕는 건 좋은 일이지만 너 자신을 너무 힘들게 하지는 말아라. 그녀는 아들의 어깨에 손을 얹고 부드럽지만 격려가 담긴 목소리로 말했다. 하지만 아들아, 친절이라는 게 항상 모든 사람에게 이해받는 건 아니란다. 중요한 건 네가 하는 일이 옳다고 믿는 거지. 다른 사람들의 말 때문에 네 믿음을 흔들리게 하지 마라. 어머니의 말은 그에게 상기시켜주는 동시에 그의 결심을 굳건하게 했다. 그는 혼잣말을 했다. 내가 할머니를 돕지 않으면 누가 하겠어. 매일 밥 한 그릇이 머그리 대수라고. 월말에 돈주머니를 확인했을 때 민주는 모아둔 돈이 생각보다 많이 줄어든 것을 깨달았다. 그럼에도 그는 혼잣말을 했다. 시간 외 근무를 좀 더 하면 메꿀 수 있을 거야. 다음 날 아침 평소처럼 민주는 따뜻한 국밥 한 그릇을 박할머니에게 가져다 주었다. 할머니는 그를 보며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말했다. 젊은이 고맙네. 하지만 자네는 돌봐야 할 가족이 있잖나. 나 때문에 스스로를 힘들게 하지 말게. 민주는 가볍게 웃으며 대답했다. 걱정 마세요, 할머니. 제가 여유가 있어서 돕는 게 아니라 하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하지만 압박은 거기서 그치지 않았다. 어느 날 오후 민준이 일하고 있을 때 남 사장이 그를 사무실로 불렀다. 그는 돌려 말하지 않고 직설적으로 말했다. 더 이상 말하고 싶지 않네. 만약 자네가 계속 그 할머니랑 어울린다면 자네를 해고할 수밖에 없어. 그는 강조하며 덧붙였다. 단순히 일자리 문제만이 아니야. 내 말을 듣지 않으면 근무 시간을 줄이거나 월급을 깎을 수도 있어. 월급이 부족해지면 자네 어머니가 어떻게 사실지 생각해보게. 민주는 얼어붙었고 두 손을 꽉 쥐었다. 그는 사무실을 나오며 깊은 갈등에 휩싸였다. 그는 수리하던 오토바이 옆에 앉아 박할머니가 여전히 조용히 앉아있는 길모퉁이를 바라보았다. 해질녘 노을이 모든 것을 옅은 황금빛으로 물들였다. 민주는 먼 것을 음시하며 머릿속에서 단 하나의 질문만 맴돌았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하지? 일자리를 잃으면 엄마와 여동생은 어떡하지? 하지만 박할머니를 외면하면 내 양심이 편할까? 남 사장과의 긴장된 대화 후 민주는 밤새 뒤척이며 잠을 이루지 못했다. 경고와 위협의 말들이 끝없는 굴레처럼 그를 괴롭혔지만 박할머니의 깡마른 모습과 슬픈 눈빛이 그를 포기하지 못하게 했다. 이른 아침 온 거리가 아직 고요함에 잠겨 있을 때 민주는 결심을 굳혔다. 그는 해가 뜨자마자 집을 나섰다.
새벽빛이 벽돌길을 비추기 시작할 때 그는 익숙한 식당으로 들어가 김이 모락모락 나는 국밥 한 그릇과 향긋한 전을 사서 박할머니가 늘 앉아있던 곳으로 서둘러 가져갔다. 박할머니는 낡은 벽에 등을 기댄 채 드문드문 지나가는 사람들을 조용히 바라보고 있었다. 민준이 다가오는 것을 보고 할머니는 잠시 놀라더니 온화한 미소를 지었다. 할머니, 아침 식사하세요. 어제부터 아무것도 안 드신 거 알아요. 민준이 할머니 앞에 국밥 그릇을 내려놓으며 말했다. 박할머니는 잠시 망설이다가 부드럽게 대답했다. 고맙네, 젊은이. 하지만 자네는 아직 젊고 돌봐야 할 가족이 있잖나. 나 때문에 힘쓰지 말게. 걱정 마세요, 할머니. 제가 알아서 할 수 있어요. 민주는 안심시키는 목소리로 웃었다. 할머니가 떨리는 손으로 국밥 그릇을 짚는 것을 보며 민주는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는 것을 느꼈다. 그 후 며칠 동안 민주는 이 습관을 유지했다. 그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일을 시작하기 전에 조용히 박할머니에게 음식을 가져다 주었다. 할머니는 점차 민준의 등장을 익숙하게 받아들였고 그들 사이의 짧은 대화는 빼놓을 수 없는 습관이 되었다. 어느 날 아침 민준이 가져온 밥을 먹으며 박할머니는 옛날 이야기를 했다. 예전에는 강가의 큰 집에서 살았는데 꽃이 가득한 정원이 있어서 아침마다 향긋한 꽃내음이 났다고 했다. 그 다음은요, 할머니? 민준이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물었다. 할머니는 가볍게 한숨을 쉬며 먼 곳을 응시했다. 하지만 모든 것이 사라졌지. 행복은 연기처럼 쉽게 사라지는 법이란다, 젊은이. 민주는 할머니의 슬픈 기억을 건드릴까봐 더 묻지 않았다. 또 다른 날, 이야기를 나누던 중 박할머니는 문득 민준을 보며 말했다. 자네는 참 친절해. 그런데 요즘 무슨 고민이 있는 것 같구나. 내가 도울 일 있겠니? 민주는 잠시 망설였지만 이내 남 사장에게서 받는 압박에 대해 털어놓았다. 박할머니는 미소를 지으며 부드럽지만 깊이 있는 목소리로 말했다. 이 세상에서 친절은 종종 대가를 치러야 한단다. 하지만 두려움 때문에 움츠러들지 마라. 믿음을 굳게 지키면 모든 것이 잘 될 거야. 그 조언은 민준에게 힘을 실어주는 듯 했다. 하지만 삶이 항상 평화로운 것은 아니었다. 어느 날 민준이 식당을 나설 때 그는 근처에 서 있는 미영을 보았다. 그녀의 눈빛은 의심으로 가득했다. 미영은 그가 지나가기를 기다렸다가 비꼬는 말을 던졌다. 저 민준이 좀 봐. 찢어지게 가난하면서 남 걱정할 시간이 있나 보네. 나중에 동 다 떨어지면 울지나 마라. 민준은 억지 미소를 지으며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자신이 옳은 일을 하고 있으니 신경 쓸 필요 없다고 스스로를 다독였다. 그러나 가장 큰 압박은 남 사장에게서 왔다. 어느 근무 시간에 그는 단호하게 다시 한번 경고했다. 내가 말했지, 민준이. 만약 자네가 계속 그 할머니랑 어울린다면 자네를 해고할 수밖에 없어. 이게 마지막 경고야. 민준은 고개를 숙이고 침묵했다. 그는 반박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지만 박할머니를 외면할 수도 없었다. 어느 날 아침 할머니에게 도시락을 가져다 주러 갔을 때 민준은 낯선 남자가 박할머니 앞에 서 있는 것을 보았다. 그는 단정한 차림에 엄격한 표정이었지만 눈빛은 부드러웠다. 할머니에게 편지 한 통을 건넨 후 그는 서둘러 자리를 떴다. 민준은 궁금해서 물었다. 할머니, 아는 분이세요? 박할머니는 고개를 저으며 편지를 주머니에 넣고 작게 말했다. 별거 아니니 걱정 말게나. 할머니는 그렇게 말했지만 민준은 그녀가 편지를 쥔 손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보았다. 할머니의 눈에는 잊기 힘든 기억을 건드린 듯 깊은 슬픔이 스쳐 지나갔다. 민준이 돌아설 때 그의 마음은 답없는 질문들로 가득 찼다. 그 편지는 누구에게서 온 것이며 박할머니는 왜 숨기는 것일까? 다시 뒤돌아보았을 때 민준은 박할머니가 강 쪽을 향해 조용히 앉아 마치 먼 옛날의 무언가를 그리워하는 듯한 모습을 보았다. 이른 아침 전주 한옥마을은 고요했다.
첫 햇살이 붉은 기와지붕 위로 부드럽게 비쳤다. 민주는 익숙한 길을 걸으며 생각에 잠겼다. 전날 박할머니가 받은 의문의 편지가 머릿속을 맴돌았지만 그는 감히 더 묻지 못했다. 대신 그는 따뜻한 국밥 한 그릇을 들고 할머니와 계속 이야기를 나눌 준비를 했다. 그가 도착했을 때 박할머니는 이미 익숙한 길모퉁이에 앉아 있었다. 그녀의 눈빛은 침울했지만 민준을 보자 옅은 미소를 지었다. 할머니, 아침 식사하세요. 국밥 가져왔어요. 민준이 할머니 앞에 국밥 그릇을 내려놓으며 말했다. 박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조용히 대답했다. 자네는 정말 착하구나. 뭐라고 감사를 해야 할지 모르겠네. 식사를 하는 동안 박할머니는 부드럽게 털어놓았다. 알고 있니, 젊은이? 내 곁에는 아무도 없지만 매일 자네가 여기 와주니 더 이상 외롭지 않구나. 민주는 감동했다. 그는 조용히 대답했다. 그렇게 말씀 마세요, 할머니. 제가 할머니를 돕는 건 할머니가 필요해 보였고 할머니가 기뻐하시는 게 저도 기뻐서예요. 박할머니의 눈빛이 잠시 밝아졌지만 그 속에는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깊은 사연이 숨겨져 있는 듯했다. 어느 날 민주는 자신이 겪고 있는 어려움에 대해 할머니에게 털어놓았다. 제가 일하는 가게 사장님이 제가 할머니와 어울리는 걸 좋아하지 않으세요. 이 일이 제 일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세요. 박할머니는 생각에 잠기더니 말했다. 젊은이, 친절은 때로 대가를 치러야 한단다. 하지만 좋지 않은 말들 때문에 네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포기하지는 마라. 할머니의 말은 민준의 마음을 가볍게 해주었다.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힘을 얻는 듯했다. 대화가 이어지면서 박한원이는 자신의 삶에 대해 더 많은 것을 이야기했다. 옛날에는 강가의 큰 집에서 살았는데 꽃이 가득한 작은 정원이 있었다고 했다. 졸졸 흐르는 물소리는 항상 그녀에게 평화를 주었다고. 민준이 물었다. 가족과 함께 사셨어요?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먼 곳을 응시했다. 남편과 딸이 있었지. 하지만 큰 사고로 모든 것을 잃었어. 그녀는 다시 떠올리고 싶지 않은 듯 남은 생을 평화롭게 보내고 싶다고만 했다. 민주는 감히 더 묻지 않았다. 그는 할머니의 과거가 누구도 건드리고 싶지 않은 아픔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을 알았다. 한 번은 할머니가 이야기를 하던 중 민주는 우연히 어떤 가족을 언급할 때 그녀의 눈빛이 스쳐 지나가는 것을 보았다. 할머니가 항상 곁에 두는 자수 손수건이 특별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 듯했다. 할머니는 덧붙여 말했다. 이 손수건은 옛날에 남편이 딸의 18번째 생일에 준 선물이었지. 하지만 이제는 그들을 기억할 수 있는 유일한 물건이 되었어. 이 말을 듣고 민주는 박 할머니가 겪고 있는 고독과 상실감을 더욱 깊이 느낄 수 있었다. 어느 날 아침, 박 할머니는 주머니에서 푸른 연꽃 무늬가 수놓아진 상아색 자수 손수건을 꺼냈다. 젊은이, 그녀는 느린 목소리로 말했다. 내가 이 손수건을 아주 오랫동안 간직해왔지만 이제 자네에게 주고 싶네. 만약 어느 날 내가 여기 없게 되면 이걸 기념으로 간직해주게. 민주는 놀라서 즉시 거절했다. 그렇게 말씀 마세요, 할머니. 오래오래 여기 계실 거예요. 이렇게 소중한 물건을 제가 받을 수는 없어요. 할머니는 미소를 지었다. 그냥 받게나. 나에게는 이런 소박한 것들밖에 없으니. 민주는 손수건을 받으며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감정에 휩싸였다. 그는 이 선물이 단순한 기념품이 아니라 훨씬 더 큰 이야기를 담고 있다고 느꼈다. 그 후 며칠 동안 민주는 박할머니가 마치 이별을 준비하는 듯한 말을 자주 하는 것을 알아차렸다.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신 걸까? 민주는 혼잣말을 했다. 나는 여기 있어야 해. 할머니를 더 많이 도와드려야 해. 할머니는 곁에 누군가가 필요해. 평화로운 아침을 보내고 민준이 일어나 떠나려 할 때 박할머니는 갑자기 한마디를 덧붙였다. 이 손수건을 간직하면 언젠가 내가 왜 자네에게 이것을 주고 싶었는지 이해하게 될 걸세. 민주는 돌아보며 할머니를 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마치 나눌 수 없는 큰 비밀을 품은 듯한 애틋함이 어렸다. 아침 일찍 민주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다.
따뜻한 국밥 한 그릇을 준비해 익숙한 길모퉁이로 향했다. 그의 마음속에는 전날 박할머니가 한 말이 계속 맴돌았다. 할머니가 준 자수손수건은 그가 할머니에게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는 것을 상기시켜주는 물건처럼 주머니 속에 조심스럽게 접혀 있었다. 길모퉁이에 도착했을 때 민주는 박할머니를 볼 수 없었다. 돌 의자는 마치 아무도 앉았던 적이 없는 것처럼 텅 비어 있었다. 그는 당황하며 주위를 둘러보았다. 아마 할머니가 근처 어딘가에 갔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민주는 잠시 기다렸지만 할머니는 돌아오지 않았다. 그는 주변 사람들에게 묻기 시작했다. 근처의 한 상인이 고개를 들고 무심한 표정으로 대답했다. 오늘 아침 일찍 그 할머니가 가는 걸 봤어요. 작은 보따리를 들고 있었는데 어디로 가는지는 말하지 않았어요. 그 말에 민준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그는 마치 중요한 무언가를 놓친 것처럼 허탈감을 느꼈다. 마음속에 걱정이 차올랐다. 민주는 할머니가 아무 말 없이 어디로 갔는지, 혹시 무슨 안 좋은 일을 당한 것은 아닌지 끊임없이 자문했다. 그는 더 빨리 걸으며 길모퉁이 주변의 모든 구석을 살폈지만 박할머니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그의 두 손은 꽉 쥐어졌고 무력밤이 서서히 그를 덮쳤다. 민주는 근처의 모든 거리를 헤매며 화려한 부겐빌레아 나무 아래에서 할머니를 찾기를 바랐다. 사람들은 바쁘게 지나갔지만 아무도 그의 얼굴에 드러난 걱정을 눈치채지 못했다. 박할머니가 어디로 가셨을까? 민주는 자문하며 목적 없이 발걸음을 옮겼다. 그날 저녁, 민주는 가족과의 저녁 식사 자리에서 어머니에게 박할머니의 실종에 대해 이야기했다. 소박한 그의 어머니는 차분하게 조언했다. 아마도 할머니가 더 이상 너를 귀찮게 하고 싶지 않았을지도 모르지. 노인들은 생각이 많단다. 너무 걱정하지 마라. 필요하면 다시 돌아오실 거야. 어머니가 그렇게 말했지만 민주는 걱정을 멈출 수 없었다. 익숙한 길 모퉁이에 조용히 앉아있던 박할머니의 모습이 머릿속에 계속 떠올라 그를 공허하게 만들었다. 다음 날 오후 민준이 수리점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을 때 정중한 차림의 중년 남성이 갑자기 그를 찾아왔다. 당신이 민준 씨 맞습니까? 남자가 차분한 목소리로 물었다. 박할머니께서 당신에게 전해달라고 하신 물건이 있습니다. 민주는 놀랐다. 그는 서둘러 편지를 받았고 손이 약간 떨렸다. 편지는 떨리는 필체로 쓰였지만 여전히 명확했다. 사랑하는 민준군에게 그동안 자네가 나를 위해 해준 모든 것에 대해 정말 감사하네. 나에 대해 걱정하지 말게. 나는 괜찮아. 해결해야 할 일이 좀 있지만 떠나기 전에 자네가 중요한 사람을 만나길 바라네. 그 사람은 자네가 나에 대해 더 많이 이해하도록 도와줄 걸세. 아래에 적힌 주소로 가주게. 자네가 옳은 일을 할 것이라 믿네. 서명, 순자. 편지 아래에는 도시 외곽에 있는 한 집의 구체적인 주소가 명확하게 적혀 있었다. 편지 끝에 할머니는 작은 글씨로 한 줄을 덧붙였다. 내가 준 자수 손수건을 가져가게. 그것이 자네가 알아야 할 것들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걸세. 이 글귀는 민준의 호기심을 더욱 자극했다. 민준은 편지를 몇 번이고 다시 읽었다. 마음은 호기심과 걱정으로 가득 찼다. 그는 박할머니가 왜 그렇게 갑자기 떠났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내가 곧 만날 사람이 할머니에 대해 더 많이 이해하도록 도와줄 수 있을까? 왜 할머니는 떠나기 전에 나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을까? 밤새 뒤척인 후 민주는 편지에 적힌 주소로 가기로 결심했다. 다음 날 아침 그는 일찍 수리점을 나서 박할머니가 준 자수 손수건을 챙겼다. 그곳에 도착했을 때 민주는 푸른 나무들로 둘러싸인 큰 나무 대문 앞에 섰다. 그는 긴장했고 마음은 갈등으로 가득 찼다. 대문이 천천히 열리자 안에서 기다리고 있던 한 여성의 모습이 드러났다. 여성은 그를 보고 옅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민준 씨시군요. 들어오세요. 제가 박할머니의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큰 대문이 천천히 열리자 오래되었지만 아늑하고 푸른 나무들로 둘러싸인 집이 드러났다.
민주는 4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소박하지만 단정한 차림의 여성이 문 앞에서 자신을 기다리고 있는 것을 보고 마음이 혼란스러웠다. 민준 씨 맞으시죠? 여성이 옅은 미소를 지으며 물었다. 네, 맞습니다. 박할머니께서. 민준이 머뭇거렸다. 여성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박할머니께서 당신을 한 분께 안내하라고 하셨어요. 저를 따라오시죠. 안으로 들어서자 민주는 낡았지만 정성껏 관리된 작고 따뜻한 방으로 안내되었다. 방 한가운데에는 50대쯤 되어 보이는 남자가 앉아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옅은 회색 셔츠를 입고 있었고 차분하고 성숙한 모습이었다. 안녕하세요, 민준 씨. 저는 이 선생이라고 합니다. 박할머니께서 당신에게 말씀을 전하고 몇 가지를 설명해달라고 부탁하셨습니다. 민주는 그를 보며 낯선 감정을 느꼈다. 이 선생은 계속해서 말했다. 박할머니께서는 지난 시간 동안 당신의 친절에 매우 감사해 하셨습니다. 누구에게도 폐를 끼치고 싶어 하지 않으셨지만 당신을 가족처럼 아끼셨습니다. 이 선생은 잠시 말을 멈췄다. 그의 눈에는 슬픔이 스쳤지만 존경심이 빛나고 있었다. 할머니께서는 도자기 공방이 운영되던 시절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작업장이 아니라 지역사회의 중심이었습니다. 할머니께서는 많은 가난한 가정, 특히 여성과 아이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셨습니다. 할머니의 도자기 제품은 아름다울 뿐만 아니라 각 제품 뒤에 담긴 이야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았습니다. 이 선생은 박할머니의 과거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박할머니는 한때 전주에서 유명한 도자기 공방의 주인이었다. 맨손으로 시작하여 브랜드를 구축하고 자신의 수공예 도자기 제품을 여러 곳으로 널리 알렸다. 민주는 조용히 들으며 박할머니가 한때 강하고 의지가 강한 여성이었을 모습을 상상했다. 하지만 이 선생의 다음 이야기는 그의 마음을 무겁게 했다. 박할머니께서 몸이 약해지시자 아들인 성진 씨가 점차 할머니의 재산을 빼앗았습니다. 신뢰를 악용하여 성진 씨는 도자기 공방을 다른 사람의 손에 넘겼고 할머니는 사랑하던 강가의 집에서 쫓겨나 조용하고 외로운 삶을 시작하셔야 했습니다. 민주는 가슴이 답답해지는 것을 느꼈다. 그는 박할머니가 그런 고통스러운 일을 겪었다는 것을 믿을 수 없었다. 왜 할머니는 저에게 말씀하지 않으셨을까요? 민준이 감정이 섞인 목소리로 물었다. 할머니는 당신이 걱정하거나 동정하는 것을 원치 않으셨습니다. 이 선생이 설명했다. 할머니는 항상 굳건한 정신을 유지하셨지만 마음속에는 쉽게 나눌 수 없는 깊은 아픔을 안고 계셨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른 후 이 선생은 민준에게 손으로 쓴 주소가 적힌 작은 종이를 건넸다. 박할머니께서는 당신이 이곳에 가보길 원하십니다. 이곳에서 당신은 할머니에 대해 더 많이 알게 될 것이고 아마도 할머니께서 당신이 하길 바라는 다음 단계일 겁니다. 민주는 혼란스러운 마음으로 종이를 받았다. 가보겠습니다. 그는 결심에 찬 목소리로 말했다. 할머니께서 부탁하셨으니 거절할 수 없습니다. 이 선생은 차분한 눈빛으로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다. 박할머니께서는 당신을 믿으셨고 저 또한 그렇습니다. 기억하세요. 도자기 공방은 할머니의 유산일 뿐만 아니라 한때 할머니의 도움을 받았던 사람들에게 희망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저는 당신이 옳은 일을 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집을 나서며 민주는 방금 들은 이야기에 대해 계속 생각했다. 길모퉁이에 조용히 앉아있던 박할머니의 모습과 이 선생의 말이 머릿속에서 울려 퍼졌다. 그는 손에 든 주소를 보며 궁금증으로 가득 찼다. 이 장소는 무슨 의미가 있을까? 나는 거기서 누구를 만날까? 박할머니에 대해 더 많이 이해할 수 있을까? 호기심과 결심이 뒤섞인 감정이 민준의 얼굴에 뚜렷이 나타났다. 그는 박할머니가 준 자수 손수건을 꽉 쥐고 내일 아침 답을 찾으러 떠나겠다고 다짐했다. 강가의 작은 집이 노을빛 아래 조용하고 부드러운 모습으로 민준의 눈앞에 나타났다. 나무 사이를 스치는 바람소리는 마치 오래된 음악처럼 잔잔한 소리를 냈다. 민준은 나무 문 앞에 서서 약간 떨리는 손으로 가볍게 문을 두드렸다. 들어오게 기다리고 있었네.
박할머니의 목소리가 낮고 따뜻하게 그리고 친숙하게 들려왔다. 민주는 문을 밀고 들어갔다. 박할머니는 창가 근처의 나무 의자에 앉아 있었다. 저녁 햇살이 그녀의 얼굴을 비추어 눈빛을 더욱 빛나게 했다. 할머니, 여기 계셨군요. 걱정 많이 했어요. 민준이 감격에 찬 목소리로 말했다. 박할머니는 차분한 표정으로 가볍게 웃었다. 미안하네, 젊은이. 모든 것을 정리할 시간이 필요했어. 하지만 자네가 이해해 줄 거라 믿었네. 나이 때문에 흐려졌지만 그녀의 눈빛은 여전히 굳건한 의지로 빛나고 있었다. 민주는 박할머니가 마지막으로 만났을 때보다 더 약해진 것 같다고 느꼈지만 그것은 그의 마음을 더욱 뭉클하게 만들었다. 박할머니는 마치 가장 사랑하는 손자를 보는 할머니처럼 애정어린 눈빛으로 민준을 바라보았다. 자네 덕분에 나는 사람에 대한 믿음을 되찾았네. 자네가 도시락과 미소를 가져다 주던 날들 동안 나는 더 이상 외롭지 않다고 느꼈어. 그녀는 목이 메인 목소리로 말했다. 민주는 감동을 감추려 고개를 숙였다. 저는 그냥 누구나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에요, 할머니. 아니야. 할머니는 진심 어린 눈빛으로 대답했다. 이 세상에서 친절은 쉽게 찾을 수 있는 게 아니야. 특히 자네처럼 많은 어려움에 직면한 사람에게는 말이지. 박할머니는 과거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옛날에 그녀는 전주에서 도자기 공방의 주인이었다. 그 공방은 단순히 사업장이 아니라 많은 가난한 가정의 보금자리이기도 했다. 나는 내가 모든 것을 가졌다고 생각했었지. 그녀는 목소리가 낮아지며 말했다. 하지만 이내 그녀의 목소리는 더 침울해졌다. 내가 약해지자 내 아들 성진이가 내 신뢰를 악용해 재산을 빼앗았어. 공방은 다른 사람의 손에 넘어갔고 나는 가장 사랑하던 강가의 집을 떠나야 했지. 아무도 이해할 수 없는 아픔을 안고서. 민주는 얼어붙었다. 할머니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그의 마음에 깊이 새겨졌다. 왜 저에게 이 이야기를 하지 않으셨어요? 그가 감정이 섞인 눈빛으로 물었다. 할머니는 가볍게 고개를 저었다. 자네를 걱정시키고 싶지 않았어. 나는 내가 가진 것에 만족하며 사는 법을 배웠지만 항상 잃어버린 것을 되찾기 위해 무언가 할 수 있기를 바랐지. 박할머니는 오랫동안 품어왔던 도자기 공방 재건 프로젝트에 대해 언급했다. 내가 공방을 재건하려는 건 잃어버린 것을 되찾기 위해서가 아니야. 옛날의 나처럼 가난한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야. 그녀는 결심에 찬 눈빛으로 말했다. 그녀는 민준을 보며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나는 자네가 이 일을 실현하는 데 도와주길 바라네. 나는 자네가 변화를 만들기에 충분한 친절과 진심을 가지고 있다고 믿어. 민주는 그 제안에 놀랐다. 그는 망설이며 자신이 그런 큰 책임을 짊어질 능력이 있는지 자문했다. 제가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할머니. 저는 그냥 평범한 오토바이 소리공일 뿐이에요. 박할머니는 미소를 지으며 민준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혼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단다, 젊은이. 내가 항상 네 곁에 있을 것이고 다른 많은 사람들도 있을 거야. 중요한 건 네가 계속 나아갈 용기가 있느냐는 거지. 민준이 떠나기 전에 박할머니는 그에게 낡은 금방지 하나를 주었다. 이 반지는 내 어머니의 것이었어. 내가 간직할 수 있었던 유일한 가보지. 이제 나는 자네가 이것을 간직하길 바라네. 자네가 가장 자격 있는 사람이라고 믿기 때문이야. 그녀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다. 민주는 당황했다. 할머니, 이렇게 귀한 것을 받을 수 없어요. 박할머니는 가볍게 고개를 저었다. 간직하게. 언젠가 그 의미를 이해하게 될 거야. 민주는 반지를 받으며 감정이 벅차올랐다. 집을 나서며 그는 강 쪽을 바라보았다. 손에는 반지를 꽉 쥐고 있었다. 그는 할머니가 왜 자신을 그렇게까지 믿는지, 할머니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 자문했다. 노을이 길 위에 민준의 긴 그림자를 드리웠다. 민준은 할머니의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결심했다. 도자기 공방을 재건하는 여정을 시작하기로. 그것은 자신의 삶을 바꿀 뿐만 아니라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 의미를 가져다 줄 여정이었다.
민주는 다음날 아침 박할머니의 작은 집으로 돌아갔다. 그의 마음은 생각으로 가득했다. 할머니가 한 말과 전날 건네준 금반지는 조용하지만 무거운 상기처럼 그의 마음속에 선명하게 남아있었다. 그 집은 이제 폐허가 된 낡은 도자기 공방 근처 아침 햇살 아래 평화롭게 자리 잡고 있었다. 민주는 다가가 흙과 풀의 소박한 향기를 실어 나르는 부드러운 바람을 느꼈다. 박할머니는 집 앞 처마 밑에 대나무 의자에 앉아 있었다. 그녀의 눈은 낡은 도자기 공방을 향해 있었다. 민준이 오는 것을 보고 그녀는 온화한 미소를 지었다. 왔구나. 자네가 돌아올 줄 알았네. 박할머니는 민준을 한참 바라보다가 말했다. 자네 덕분에 나는 사람에 대한 믿음을 되찾았어. 자네가 없었다면 지난 몇 달 동안 내가 어땠을지 모르겠네. 민준은 약간 당황하며 조용히 대답했다. 저는 그냥 누구나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에요, 할머니. 할머니는 미소를 지었지만 눈빛은 잠시 먼 곳을 향했다. 내가 이 도자기 공방을 재건하려는 건 잃어버린 것을 되찾기 위해서가 아니야. 가난하게 사는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야. 나는 이곳이 단순히 도자기를 생산하는 곳이 아니라 기회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새로운 장소가 되길 바라네. 민주는 조용히 할머니의 말을 들었다. 그는 할머니의 따뜻한 마음을 분명히 느낄 수는 없었다. 마음속의 걱정을 감출 수는 없었다. 나는 자네가 이 일을 실현하는 데 도와줄 것이라 믿네. 박할머니가 확신에 찬 눈빛으로 말했다. 민주는 가볍게 고개를 저었다. 제가 능력이 부족할까봐 두려워요, 할머니. 저는 그냥 오토바이 수리공일 뿐 큰 일을 해본 적이 없어요. 할머니를 실망시키고 싶지 않아요. 박할머니는 부드럽게 민준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자네가 최고일 필요는 없어. 그저 자네 능력 안에서 최선을 다하면 돼. 나도 무에서 시작했고 자네도 할 수 있을 거라 믿네. 박할머니는 다시 금반지를 꺼내 이번에는 설명했다. 이 반지는 내 어머니의 것이었어. 이것은 단순한 갑오가 아니라 끈기와 믿음의 상징이야. 나는 자네가 이것을 간직하며 친절과 결단력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상기하기를 바라네. 민주는 감동으로 가득 찬 마음으로 반지를 받았지만 여전히 망설였다. 그는 할머니를 보고 재건을 기다리는 낡은 도자기 공방을 바라보았다. 할머니를 실망시키지 않겠습니다. 마침내 민준이 결심과 걱정이 뒤섞인 목소리로 말했다. 박할머니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나는 이것이 좋은 일들의 시작일 뿐이라고 믿네. 민준이 수리점으로 돌아왔을 때 남 사장이 이미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다. 민준이, 자네가 그 늙은 할머니랑 무슨 일을 하기로 했다고 들었네. 여기서의 일을 걸고 하는 거라고 생각하나? 이 가게는 자네의 쓸데없는 일 때문에 더 이상 골칫거리를 감당할 수 없어. 민주는 약간 놀랐지만 이내 평정을 되찾았다. 사장님, 걱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일이 가게 일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남 사장은 심각한 목소리로 고개를 저었다. 잘 생각해보게. 계속 그렇게 하면 자네가 여기서 오래 일할 수 있을지 장담 못해. 남 사장의 말은 민준이 직면한 압박을 더욱 분명하게 느끼게 하는 경고의 종소리 같았다. 작은 집을 나서며 민준은 금반지와 도자기 공방 재건을 시작하기 위해 해야 할 일 목록을 손에 쥐었다. 그는 폐허가 된 구역 앞에 멈춰서서 잔해 속에 숨겨진 잠재력과 희망을 보았다. 여기가 새로운 여정의 시작이 될 거야. 그는 혼잣말을 했다. 마음은 결심으로 가득 찼지만 민주는 곧 닥칠 도전들에 대해 걱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 민주는 흥분과 걱정이 뒤섞인 마음으로 낡은 도자기 공방으로 돌아갔다. 박할머니의 말이 그의 머릿속에서 결심의 불꽃을 계속 타오르게 하는 작은 불씨처럼 맴돌았다. 하지만 공방 구역에 발을 들여놓자 혹독한 현실에 대한 압도적인 느낌이 즉시 그를 덮쳤다. 한때 화려했던 도자기 공방은 이제 금이 간 벽과 황량한 가마만이 남아있었다. 지붕은 구멍이 났고 녹슨 도자기 도구들이 사방에 흩어져 있었다.
공간은 너무 조용해서 마른 잎이 바람에 스치는 소리만 들릴 뿐이었다. 민주는 박할머니가 오래된 서류들을 찾을 수 있다고 말한 본관으로 들어갔다. 낡은 서류철들이 썩은 나무 선반 위에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다. 뒤적이다가 민주는 이 공방에서 일했던 사람들의 이름이 적힌 명단을 발견했다. 그중 임씨의 이름이 뚜렷한 필체로 표시되어 있었다. 먼저 이분을 만나봐야겠다. 민주는 명단을 꽉 쥔 채 생각했다. 민주는 공방에서 멀지 않은 곳에 있는 작은 집, 임씨의 집을 찾아갔다. 임씨는 나이가 많은 남자로 얼굴에는 깊은 주름이 새겨져 있었고 눈빛은 깊고 경험이 풍부해 보였다. 자네가 민준이 맞나? 박할머니께 자네 얘기를 들었네. 임씨가 차분하지만 의심을 감추지 못하는 목소리로 말했다. 네, 어르신, 공방 재건에 대해 상의 드리려고 찾아왔습니다. 박할머니께서 이 일을 제게 맡기셨습니다. 민주는 자신감 있는 목소리를 유지하려 애쓰며 대답했다. 임씨는 옅은 미소를 지으며 약간 씁쓸한 목소리로 말했다. 자네는 좋은 마음만 있으면 충분하다고 생각하나 이 일은 경험과 열정이 있어야지 의지만으로는 안 돼. 민주는 잠시 말을 잃었지만 포기하고 싶지 않았다. 그는 말했다. 제가 경험이 부족하다는 건 알지만 박할머니의 믿음을 믿습니다. 할머니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임씨는 대답하지 않고 가볍게 고개를 끄덕인 후 돌아섰다. 그의 눈에는 회의적인 표정이 뚜렷했지만 약간의 동정심도 엿보였다. 민주는 공방으로 돌아와 더 자세히 살펴보았다. 그가 본 것은 한숨을 내쉬게 만들었다. 주 가마들은 심하게 손상되어 전체 수리가 필요했고 창고 구역은 썩어 있었으며 깨진 기와 조각들이 사방에 쌓여 있었다. 그는 재건을 위해 막대한 자금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현재 그에게는 없는 것이었다. 더 살펴보던 중 민주는 오래된 서리 뭉치를 발견했다. 한 장 한 장 넘기다가 그는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다. 박할머니의 아들이 공방을 관리하던 시절에 발생한 막대한 빚이었다. 숫자는 너무 커서 민주는 마치 바위에 짓눌리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이 빚을 어떻게 해결하지? 방법이 없다면 재건은 꿈에 불과해. 그는 서류를 꽉 쥔 채 생각했다. 민준이 임씨에게 재건 계획을 공유하자 그는 즉시 반대 의사를 표했다. 자네는 아직 젊어서 도자기 일이 뭐가 필요한지 몰라. 능력 밖의 일을 하려고 애쓰지 말게. 민주는 참을성 있게 대답했다. 제가 잘났다는 걸 증명하고 싶은 게 아닙니다. 단지 옳은 일, 박할머니께서 바라시는 일을 하고 싶을 뿐입니다. 친절만으로는 가마의 불을 지킬 수 없어. 임씨가 단호하게 말하고는 몸을 돌려 걸어갔다. 민주는 도자기 공방 구역에 홀로 남아 잔의 더미를 보며 무거운 압박감을 느꼈다. 민주는 낡은 가마 옆에 앉아 막대한 빚이 적힌 서류를 손에 들었다. 노을빛이 지붕의 틈새로 비스듬히 들어와 흙바닥 위에 반짝이는 비출기를 만들었다. 내가 할 수 있을까?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하지? 마음속은 걱정으로 가득했지만 민주는 이것이 앞으로 닥칠 험난한 여정의 시작일 뿐이라는 것을 알았다. 다음 날 아침 민주는 창문으로 비치는 새벽빛에 잠에서 깼다. 전날 밤 고민으로 잠을 설쳤지만 오늘 아침에는 새로운 에너지가 그를 가득 채우는 듯했다. 그는 모든 조언과 격려가 그를 이끄는 빛이 되어주는 박할머니의 작은 집으로 다시 향했다. 박할머니는 나무 테이블 옆에 앉아 있었고 민준이 들어서자 눈빛이 밝아졌다. 그녀는 그에게 따뜻한 차 한 잔을 따라주며 공방의 과거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이 도자기 공방은 내 부모님 시절부터 3대에 걸쳐 존재해왔어. 이곳은 단순히 일터가 아니라 이웃 간의 정이 넘치는 곳이었지. 그 시절에는 그릇 하나, 잔 하나를 만들 때마다 온 마음과 열정을 다했단다. 할머니의 목소리는 느렸고 눈은 먼 기억의 한 장면을 보는 듯 했다. 내가 물려받았을 때 나는 그 가치들을 지키려고 노력했지만 내 아들은 그렇지 않았어. 그는 이익만 생각하고 품질과 고객의 신뢰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잊어버렸지. 민주는 할머니의 아픔을 분명히 느끼며 조용히 들었다.
그는 말했다. 알겠습니다, 할머니. 걱정 마세요. 같은 실수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전통공예를 되살릴 뿐만 아니라 필요한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 공방을 짓고 싶습니다. 박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고 눈에는 믿음이 어렸다. 나는 자네를 믿네. 그래서 자네를 선택한 거야. 할머니의 이야기 후에 이 선생이 깔끔하게 정리된 작업 목록을 들고 나타났다. 그는 민준에게 부드럽게 건네며 말했다. 우리는 모든 것을 순서대로 해야 합니다. 먼저 시설을 수리하고 그 다음에는 옛 도자기 장인들을 다시 찾고 고백을 찾아야 합니다. 이 선생은 사용할 수 있는 장비를 파악하는 것부터 예산을 계획하는 것까지 세부적인 계획을 세우는 방법을 참을성 있게 안내했다. 그는 격려했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모든 큰 일은 작은 발걸음에서 시작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민준은 계획서를 손에 들고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는 것을 느꼈다. 민준과 이 선생은 공방의 단골 고객들부터 시작하기로 결정했다. 그들은 수년 동안 공방에서 주문했던 지역의 큰 기념품 가게 주인인 윤 사장을 찾아갔다. 윤 사장은 민준을 보고 잠시 놀랐다. 박신의 도자기 공방이 아직 재건할 기회가 있단 말인가요? 저는 그곳 제품을 정말 좋아했었는데. 민준은 미소를 지었다. 네, 사장님. 제가 공방을 복구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괜찮으시다면 사장님께서 응원해 주셨으면 합니다. 윤 사장님은 민준을 한참 바라보다가 말했다. 당신은 진심이 담기는 것 같군요. 좋아요. 작은 물량을 시험 삼아 주문해보죠. 하지만 기억하세요. 품질은 예전과 같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계속할 수 없어요. 그 말을 듣고 민준은 기쁘면서도 걱정이 되었다. 이것은 큰 진전이었지만 동시에 적지 않은 압박감을 동반했다. 첫 주문은 2주 안에 배송해야 하는 작은 도자기 그릇과 접시 세트였다. 하지만 현재 공방의 상태는 민준을 걱정하게 만들었다. 그는 공방으로 돌아와 낡은 가마와 낙후된 시설을 보았다. 이 주문을 제 시간에 어떻게 완료하지? 민준은 자문했다. 민준은 공방 한가운데 서서 주변의 낡은 도구들을 바라보았다. 그의 손에는 계획서와 작업 목록이 꽉 쥐어져 있었다. 마음속에는 여전히 많은 걱정이 있었지만 그는 여기서 멈출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이것은 첫 번째 기회이자 가장 큰 시험이다. 절대로 박할머니를 실망시켜서는 안 돼. 민준은 낡은 도자기 공방 한가운데 서서 결심에 가득 찼다. 망치 소리, 숯하는 소리, 그리고 장인들의 목소리가 사방에서 울려 퍼졌다. 작업 분위기는 활기찼지만 그는 모든 것이 이제 막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았다. 첫 며칠 동안 민준과 팀은 쉬지 않고 일했다. 낡고 낡았지만 오래된 가마에는 희망의 횃불처럼 불이 환하게 타올랐다. 여러분, 조금만 더 힘냅시다. 우리는 반드시 해낼 수 있습니다. 민준이 큰 소리로 팀을 격려했다. 몇몇 사람들은 민준의 열정을 느꼈지만 여전히 의심의 눈초리도 있었다. 특히 임씨가 그랬다. 그는 공방 구석에 서서 눈앞의 광경을 보며 고개를 저었다. 민준이, 자네는 며칠 열심히 일하면 도자기 공방을 되살릴 수 있다고 생각하나? 이 일은 젊음의 힘뿐만 아니라 경험과 냉철한 머리가 필요해. 민준은 돌아보며 차분한 목소리를 유지하려 애썼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도해보지 않고 어떻게 할 수 없는지 알겠습니까? 어느 날 저녁 큰 물량의 제품이 거의 완성될 무렵 가마에서 작은 폭발음이 들렸다. 온도가 갑자기 떨어져 안에 있던 모든 도자기에 금이 갔다. 이게 무슨 일이야? 한 장인이 소리쳤다. 민준은 서둘러 가마를 확인하러 달려갔지만 이미 너무 늦었다. 방금 구운 제품들은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못했다. 임씨가 공방 한가운데 서서 큰 소리로 말했다. 내가 말했지. 이렇게 낡은 도자기 공방에서는 좋은 제품을 만들 수 없어. 민준이 더 이상 힘 빼지 말게나. 임씨의 말에 몇몇 노동자들은 동요했다. 그들은 자신들의 노력이 헛되고 있다는 걱정을 나누며 수근거리기 시작했다. 민준은 어깨에 무거운 압박감을 느꼈다. 그는 속으로 생각했다. 어쩌면 임씨 말이 맞을지도 몰라. 나는 정말 능력이 부족한 걸까? 내가 너무 멀리 온 건가?
모두가 혼란에 빠져 있을 때 박할머니가 나타났다. 할머니는 따뜻한 죽 한 솥과 격려의 눈빛을 가지고 오셨다. 할머니는 부드럽게 민준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젊은이, 내가 이 공방을 관리할 때도 많은 어려움을 겪었단다. 하지만 나는 어려움에 맞설 준비가 된 사람만이 성공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을 안다. 할머니의 말은 민준에게 힘을 실어주는 듯 했다. 그는 고개를 들었고 눈빛이 빛났다. 할머니 말씀이 맞아요. 포기할 수 없어요. 이것이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할 유일한 기회예요. 몇몇 젊은 장인들도 일어나 민준을 지지했다. 한 사람이 말했다. 우리는 추가 근무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민준 씨가 필요하다면 우리는 떠나지 않을 겁니다. 민준과 이 선생은 신속하게 사고 원인을 조사했다. 그들은 가마의 환기 시스템 일부가 막혀 온도가 불안정했다는 것을 발견했다. 즉시 수리해야 합니다. 민준이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들은 모든 사람을 동원해 가마를 수리했다. 나이든 장인들은 안정적인 온도를 유지하기 위해 숯불을 조절하는 방법을 지도했다. 민준은 팀 앞에 서서 큰 소리로 말했다. 이것은 첫 주문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시작입니다. 잘 해내면 우리는 박신의 도자기 공방이 여전히 가치가 있다는 것을 증명할 것입니다. 가마가 수리되자 민준과 사람들은 새로운 제품을 가마에 넣기 시작했다. 가마 안에서 타오르는 불꽃은 모든 사람의 얼굴에 비친 결심을 반사했다. 민주는 가마 옆에 서서 희망과 걱정이 뒤섞인 마음으로 서 있었다. 그는 속으로 생각했다. 이번에는 반드시 성공해야 해. 박할머니를 실망시킬 수 없어. 늦은 오후의 희미한 빛 속에서 박신의 도자기 공방은 다시 살아나는 듯했다. 불타는 가마, 빠르게 움직이는 손들, 그리고 서로를 격려하는 웃음소리가 사방에 울려 퍼졌다. 민주는 노동자들 한가운데 서서 어려움이 여전히 산더미처럼 쌓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활이 현실이 되고 있음을 느꼈다. 작업은 교대도 시작되었다. 나이든 장인들은 젊은 세대에게 핵심 기술을 가르쳤고 민주는 이 선생과 함께 전체 진행 상황을 관리했다. 이 선생이 말했다. 이 속도를 유지하면 물량은 제 시간에 맞춰질 겁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굽는 과정에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민주는 고개를 끄덕이며 압박감을 느꼈지만 동시에 결심에 가득 찼다. 그는 모든 사람을 격려했다. 이것은 단순한 주문이 아니라 이 공방이 여전히 재탄생할 가치가 있다는 것을 증명할 기회입니다. 피곤했지만 아무도 멈추지 않았다. 항상 딱딱한 태도를 유지하던 임씨는 조용히 가마 수리를 도왔다. 말은 하지 않았지만 그의 행동은 모든 사람을 안심시켰다. 다음 날 아침 일찍 마지막 제품이 구워지고 품질 검사를 받았다. 섬세한 선을 지닌 병, 그릇, 접시들은 모두를 만족시켰다. 정말 대단해! 우리가 해냈어! 한 젊은 장인이 외쳤다. 공방 전체가 기쁨으로 들썩였다. 공방 밖에서는 마을의 젊은이들이 도와주러 와 있었다. 그들은 즐겁게 제품을 정리하며 공방의 부활에 대한 소감을 나누었다. 한 젊은 여성이 말했다. 옛날에 엄마한테서 이 도자기 공방에 대해 자주 들었어요. 많은 사람들에게 일자리를 주었던 곳이라고요. 이곳을 되살리는데 조금이나마 힘을 보탤 수 있어서 정말 자랑스러워요. 그들의 열정적인 참여는 공방의 분위기를 더욱 활기차게 만들었고 공방이 지역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을 증명했다. 민주는 몇몇 대표와 함께 첫 고객인 윤 사장에게 물건을 운반했다. 윤 사장은 각 물건을 신중하게 검사했고 눈빛이 점차 밝아졌다. 그녀는 말했다. 민준 씨, 저는 만족했을 뿐만 아니라 매우 놀랐습니다. 이 품질은 제가 예전에 공방에서 받았던 것보다 훨씬 좋군요. 추가로 한 묶음 더 주문하고 싶습니다. 윤 사장의 칭찬은 민준과 킴에게 힘을 실어주었다. 주문 성공 소식이 공방에 퍼지자 임 씨가 자발적으로 민준을 찾아왔다. 처음으로 그는 온화한 미소를 지었다. 내가 자네를 의심했던 게 틀렸네. 자네는 이 공방이 이 지역 전체의 자랑이었던 시절을 떠올리게 하는군. 이제부터는 자네를 돕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네. 민주는 감동하여 고개를 숙여 감사했다. 어르신의 경험이 더 멀리 나아가는데 꼭 필요합니다. 믿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기쁨은 거기서 그치지 않았다.
유명한 인테리어 상점 체인점의 주인인 황 대표가 윤 사장의 소개를 통해 공방에 자발적으로 연락해왔다. 황 대표는 전통적인 스타일의 제품을 대량으로 생산하는 장기 계약을 제안했다. 민주는 계약서를 신중하게 읽으며 각 글자의 무게를 느꼈다. 그는 이것이 큰 기회이지만 동시에 적지 않은 압박을 동반한다는 것을 알았다. 박할머니는 민준의 어깨에 손을 얹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자네는 여기까지 왔어. 더 멀리 갈 수 있다고 믿게나. 단지 자네가 혼자 걷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게. 민주는 계약서 앞에 서서 희망으로 가득 찼지만 동시에 걱정도 적지 않았다. 이것은 지금까지 중 가장 큰 도전이었다. 내가 이 약속을 이행할 힘이 있을까? 그는 박할머니를 바라보았고 믿음으로 가득 찬 격려의 눈빛을 받았다. 나는 자네를 믿네. 우리의 새로운 여정을 시작하게나. 그날 아침 전주는 마치 깨어난 듯했다. 도자기 공방으로 이어지는 길들은 등불과 종이꽃으로 화려하게 장식되었다. 활기찬 분위기가 골목 구석구석 스며들어 주민들은 특별한 행사에 참석하기를 고대했다. 바로 한때 이 지역의 상징이었던 박신의 도자기 공방의 개업식이었다. 민준과 팀은 모든 것이 완벽하게 준비되도록 아침 일찍부터 일했다. 새로운 도자기 제품들은 눈에 띄는 위치에 전시되었고 각 작품은 팀 전체의 세심함과 노력을 반영했다. 이제 민준을 완전히 신뢰하게 된 임씨는 지역의 베테랑 도예가들을 초청했다. 이들은 과거 화려했던 공방에 대한 기억뿐만 아니라 미래에 대한 희망도 함께 가져왔다. 말은 하지 않았지만 민준은 여전히 압박감을 느꼈다. 그는 행사가 어떻게 진행될지, 공방이 정말로 지역사회로부터 인정을 받을 수 있을지 걱정했다. 오전 9시 정각 행사가 시작되었다. 사방에서 온 사람들이 몰려들어 공방 앞길이 꽉 찼다. 아이들은 신나게 뛰어다니며 전시된 도자기 작품들을 구경했고 어른들은 공방의 귀한에 대해 활기차게 이야기했다. 공방의 첫 고객인 윤 사장이 자신이 구입한 몇몇 제품과 함께 나타났다. 그녀는 도자기 병 하나하나를 들어 올리며 사람들에게 그 품질과 정교함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녀의 증언은 사람들이 공방을 더욱 신뢰하게 만들었다. 민주는 무대 위로 올라갔다. 그의 목소리는 처음에 약간 떨렸지만 박할머니의 격려하는 눈빛이 그를 진정시켰다. 여러분, 오늘 저는 관리자로서가 아니라 이 도자기 공방 가족의 일원으로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룬 것은 저 혼자만의 노력이 아니라 모든 분들의 기여 덕분입니다. 믿어주시고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레와 같은 박수 소리가 터져나오자 민주는 마음이 그 어느 때보다 가벼워지는 것을 느꼈다. 박할머니가 온화한 미소를 지으며 무대 위에 나타났다. 깡마른 몸이었지만 눈빛은 빛나고 있었다. 여러분, 오늘 저는 정말 행복합니다. 도자기 공방이 되살아나서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믿음과 단결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이 공방은 단순히 생산하는 곳이 아니라 인내와 인간의 상징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곳에 새로운 생년을 불어넣어준 민준군에게 감사하고 싶습니다. 할머니는 민준에게 다가가 작은 나무 상자를 건넸다. 그가 열어보니 잘 보관된 오래된 엽전이 들어있었다. 이것은 우리 가족이 항상 지켜온 믿음과 번영의 상징이란다. 이제 내가 이것을 자네에게 넘겨주네. 이 믿음을 가지고 도자기 공방뿐만 아니라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도 희망을 가져다 주게나. 민주는 고개를 숙이며 선물의 무게를 느꼈다. 그것은 물질적 가치뿐만 아니라 깊은 정신적 의미를 담고 있었다. 사람들은 신나게 공방을 둘러보았다. 누구나 도자기를 만들어 볼 수 있도록 물레가 설치되었다. 다양한 색상과 디자인의 도자기 제품들이 방문객들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이 선생과 민주는 장기 계약을 막 체결한 대형 고객인 황 대표를 생산구역으로 안내했다. 황 대표는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이며 각 제품의 세심함에 대해 끊임없이 칭찬했다. 다른 한편에서는 박할머니가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다. 그녀의 미소에는 소박한 행복이 담겨 있었고 눈빛은 마치 모든 짐을 내려놓은 듯 평온했다.
모두가 축제 분위기에 빠져 있을 때 한 중년 남성이 공방 문 앞에 나타났다. 그는 손에 낡은 서류 뭉치를 들고 박할머니에게 곧장 다가갔다. 할머니, 당신에게 속한 것을 돌려드리러 왔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문제에 대해 당신과 단둘이 이야기해야 합니다. 박할머니의 눈빛이 순간 불안해졌지만 그녀는 여전히 평정을 유지했다. 그녀는 가볍게 고개를 끄덕이며 남자를 집 안으로 안내했다. 밖에서 민주는 남자의 손에 있는 서류 뭉치를 보며 궁금해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의 마음은 호기심으로 가득 찼다. 저것은 무엇일까? 그리고 그것이 박할머니와 공방과 무슨 관련이 있을까? 개업식 이후 전주는 더 이상 이전처럼 평온하지 않았다. 박신의 도자기 공방에 대한 이야기가 사방으로 퍼져나갔다. 한때 의심했던 사람들부터 항상 지지해왔던 사람들까지 모두가 이 지역의 상징이 되살아난 것에 대해 자부심을 느꼈다. 행사 후 낯선 남자는 떠났고 박할머니는 대나무 의자에 조용히 앉아 있었다. 그녀의 눈은 민준을 향해 믿음으로 가득 차 있었지만 깊은 생각에 잠긴 듯한 모습도 보였다. 민준은 그들의 대화에 대해 묻지 않고 할머니의 사생활을 존중했다. 하지만 그는 무언가 중요한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직감했다. 민준은 노을이 수면을 붉게 물들이는 강가에 서 있었다. 그는 처음 박할머니를 만났던 때를 회상했다. 길모퉁이에 조용히 앉아있던 깡마른 노인, 깊고 슬픈 눈빛. 기억들이 차례로 떠올랐다. 그가 처음 할머니에게 가져다준 도시락, 기묘한 인연의 시작, 가마사고부터 오래된 빚의 압박까지 공방을 재건하면서 겪었던 도전들. 한때 그를 의심했던 임씨가 그의 노력을 인정하며 일어서던 순간, 그는 도자기 공방을 복구하는 것 이상으로 자신을 믿고 사람들의 친절을 믿는 법을 배웠다는 것을 문득 깨달았다. 어느 조용한 아침, 박할머니는 테이블 옆에 앉아 따뜻한 차를 조용히 마시고 있었다. 민준이 할머니 곁으로 다가갔다. 그의 눈에는 감사와 존경이 어렸다. 박할머니는 옅게 웃으며 말했다. 알고 있니, 젊은이? 내 인생이 고독 속에서 끝날 것이라고 생각했었지. 하지만 자네 덕분에 나는 친절히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 그녀는 민준의 손에 있는 금반지를 보며 말을 이었다. 이 반지는 믿음의 상징이야. 하지만 내가 이것을 자네에게 준 것은 단지 자네를 믿기 때문만이 아니야. 나는 자네가 그 가치를 계속해서 퍼뜨리기를 바라기 때문이야. 도자기 공방뿐만 아니라 다시 시작할 기회가 필요한 모든 사람들에게 말이지. 민주는 고개를 숙이며 할머니가 자신의 어깨에 얹은 기대를 깊이 느꼈다. 개업식 후 도자기 공방은 대형 고객들로부터 연이어 주문을 받았다. 가마는 쉬지 않고 돌아갔고 사방에서 웃음소리가 활기차게 울려 퍼졌다. 민주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다. 그는 지역의 젊은이들이 도자기 만드는 법을 배우고 전통을 이어갈 수 있는 무료 직업 훈련 구역을 열 계획을 세웠다. 그는 작은 워크숍을 열어 베테랑 도예가들을 초청해 경험을 공유하게 하고 젊은 마음속에 열정을 불러일으켰다. 한때 민준에게 엄격했던 임씨는 이제 가장 든든한 지원자가 되었다. 그는 자랑스럽게 말했다. 민준이는 도자기 공방을 되살렸을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의 정신을 되살렸어. 며칠 후 민준은 박할머니로부터 편지 한 통을 받았다. 필체는 떨렸지만 여전히 명확했고 각 문장에는 깊은 애정이 담겨 있었다. 사랑하는 민준 군에게 나는 자네가 잘 해낼 줄 알았네. 자네는 내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일들을 해냈으니까. 하지만 나는 자네의 여정이 여기서 멈추지 않을 것이라는 것도 알고 있네. 자네의 친절은 나뿐만 아니라 다른 많은 사람들을 비추는 등불이야. 절대로 사람에 대한 믿음을 포기하지 말게. 또한 도자기를 만드는 전통을 단순한 직업이 아니라 보존해야 할 문화적 가치로 지켜주게. 젊은 세대에게 각 그림의 소중함, 각 도자기 선의 가치를 가르쳐서 그들이 단순히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일을 사랑하게 만들어주게. 내가 자네와 영원히 함께할 수는 없겠지만 멀리서 항상 자네를 지켜볼 걸세. 굳건히 나아가길 바라네. 순자 할머니가.
민주는 미소를 지으며 편지를 서랍에 넣었다. 마음은 감동으로 가득 찼다. 그는 가마가 활활 타오르는 도자기 공방 쪽을 바라보았다. 환한 황금빛이 푸른 하늘을 비추고 있었다. 민주는 공방 문 앞에 서서 금반지를 꽉 쥐었다. 그의 눈은 결심으로 가득 찼다. 안에서는 노동자들이 여전히 열심히 일하고 있었고 웃음소리가 활기찼다. 박할머니는 대나무 의자에 앉아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다. 그녀의 눈은 마치 자신의 사명을 다한 듯 만족감으로 가득했다. 멀리서 교회 종소리가 들려왔다. 바람소리와 흙냄새, 그리고 가마에서 나는 연기 냄새와 어우러져 희망과 인류애의 교향곡을 만들어내고 있었다. 그렇게 민준과 박할머니의 여정은 아름다운 결말로 막을 내렸다. 인류애가 길을 이끌어 불가능해 보였던 일들을 현실로 만든 곳에서 그들의 이야기는 단순히 도자기 공방을 복구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삶 속에서 친절, 믿음, 그리고 연대의 가치에 대한 깊은 교훈이었다. 때로는 마음에서 우러나온 작은 행동 하나가 누군가의 인생 전체를 바꿀 수 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여러분은 이 이야기를 듣고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 궁금하네요. 문득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실까 궁금해져요. 괜찮으시다면 댓글로 지금 계신 곳을 알려주시겠어요? 어디에 계시든 무엇을 하시든 여러분의 삶에 늘 평안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좋은 일만 가득하세요. 혹시 여러분에게도 다른 사람들과 나누고 싶은 특별한 이야기가 있으신가요? 있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저희에게 들려주세요. 함께 웃고 함께 공감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이야기를 기다리겠습니다.